자, 데이터 분석. 이걸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데이터 프로젝트랑 진짜 위대한 데이터 프로젝트는 뭐가 다를까요? 그건요, 그냥 숫자만 잘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기장의 규칙, 그러니까 데이터의 규모나 형태, 속도 같은 걸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데이터 분석은 마치 전략 게임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임에는 규칙이 있죠. 오늘 우리 다 바로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게임의 판을 이해하기 위한 첫 4가지 규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바로 양. 영어로는 볼륨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돈은 또 얼마나 들지가 다 결정되거든요. 모든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예를 들어 설문조사 응답 한 100개 정도다? 이건 뭐 엑셀이나 파이썬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백만 개의 로그 파일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럴 땐 스파크 같은 분산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놈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다양성, variety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제멋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생겼냐는 문제예요. 예전처럼 따딱표에 정리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틀에 맞춰서 분석하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고객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하죠. 근데 진짜 대박 인사이트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소셜미디어 댓글처럼 정제되지 않은 막 뒤죽박죽인 데이터랑 결합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걸 잘 다루는 게 실력이죠. 오케이, 세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속도, 벨로시티입니다. 이건 뭐 이름 그대로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극과 극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분기별 매출 보고서, 이건 뭐 한 번에 모아서 천천히 분석해도 괜찮죠. 이걸 배치 분석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시간 주식 거래는 어때요? 이건 밀리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결정이 내려져야 하잖아요. 속도가 생명인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규칙입니다. 분석 복잡도. 이건 분석 방법이 얼마나 어렵고 정교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평균만 내도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아주 복잡한 머신러닝 모델까지 돌려야 하는 문제인지 말이죠. 당연히 분석이 복잡해질수록 더 뛰어난 전문가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 평균 매출 계산하는 거야 간단한 통계로 끝나죠. 하지만 어떤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떠날까? 이걸 예측하려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규칙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바로 보스 레벨입니다. 정확도와 정밀도,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정확도는 결과가 진짜 정답에 얼마나 가깝냐는 거예요. 진실에 가까움이 포인트죠. 반면에 정밀도는요, 결과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얼마나 일관되게 같은 값이 나오냐는 겁니다. 결과의 일관성이 핵심이에요. 아직도 좀 헷갈리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다트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걸 보면 아 하고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최고의 상황이죠. 던진 다트가 전부 관역 한가운데 불 사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건 뭐죠? 결과가 정답에 가깝고 높은 정확도, 던질 때마다 일관성도 있다, 높은 정밀도다는 뜻입니다. 완벽하죠? 다음은 좀 재미있는 경우예요. 다트들이 관역 정중앙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네요. 자, 이 다트들의 평균 위치를 내보면 정중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확도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던질 때마다 결과가 제멋대로죠. 정밀도는 낮은 겁니다. 한마디로 결과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엔 어때요? 다트들이 한 곳에 아주 촘촘하게 잘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도는 아주 높죠. 근데 문제가 뭐죠? 관역 중앙에서 한참 벗어난 구석에 꽂혀 있네요. 정확도는 완전히 꽝인 거죠.
이건 결과가 일관되게 틀렸다는 거고 우리 모델이나 데이터에 뭔가 심각한 편향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최악의 경우죠. 다트가 그냥 다트판 전체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어요. 관역 중앙에서도 멀고 낮은 정확도, 자기들끼리 뭉쳐있지도 않아요. 낮은 정밀도. 이쯤 되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알아본 규칙들 머릿속에서 잘 정리되시나요? 이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표가 바로 데이터 분석 게임 점수표입니다. 양은 데이터가 얼마나 많냐는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샘플링이나 처리 전략을 짜야 하죠. 다양성은 데이터가 얼마나 뒤죽박죽이냐, 그래서 전처리랑 통합 전략이 필요하고요.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그래서 실시간이냐 백치냐를 정해야 합니다. 분석 복잡도는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단순 모델이냐 고급 모델이냐를 선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정확도와 정밀도는 얼마나 믿을 수 있냐, 그래서 모델 검증과 재현성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임에서 이기려면요.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 복잡성, 속도, 난이도, 그리고 신뢰성,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정확도랑 정밀도 아직도 헷갈리시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정확도는 관역 중앙을 맞추는 것, 그리고 정밀도는 같은 지점을 계속해서 맞추는 것. 다트팜은 떠올리시면 절대 잊어버릴 일 없을 겁니다.